인공지능, 기술과 인간의 더 나은 미래를 논의하기 위한 서울 미래 컨퍼런스가 열렸습니다. 교황청 문화평의회 위원인 마산교구장 이성효 주교는 포럼에서 인공지능이 약자를 포용하는 기술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천주교 사제이자 SNS 인플루언서로 활동하는 신부들이 있습니다. 젊은 세대의 언어로 복음을 전하며 교회 내 새로운 소통 방식을 만들어가고 있는 사제들을 만났습니다. 가톨릭 신자들의 신앙생활을 돕는 다양한 상품이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디자인만 내세우는 게 아닌 가톨릭의 전통과 전례에 대한 지식까지 담은 굿즈를 살펴봅니다. 이번 주일은 한국천주교회가 1968년부터 지내고 있는 평신도 주일입니다. 가정에서부터 일터와 교회에 이르기까지 교회를 바치는 기둥 가운데 하나인 평신도들을 취재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CPBC 뉴스플러스입니다. 바야흐로 인공지능 시대입니다. 기술 발전은 사회적 약자에게 기회를 주기도 하고 기회를 뺏기도 하죠. 교황청 문화평의회 위원인 마산교구장 이성효 주교는 서울 미래 컨퍼런스에서 인공지능이 약자를 포용하는 기술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김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로봇이 앞으로 걷고 뒤로 걷고 팔도 자유자재로 움직입니다. 서큘러스가 개발한 휴머노이드 로봇 파이온입니다. 로봇이 K-팝 데모넌터스의 사자 보이즈를 연상시키는 갓을 쓰고 사람의 동작을 따라합니다. 로봇 의수 전문 기업 만드로가 제작한 휴머노이드 로봇 미키입니다. 서울 미래 컨퍼런스 참석자들의 시선을 사로잡은 로봇들을 일상에서 만날 날이 머지않았습니다. AI 기반의 휴머노이드 로봇은 어르신이나 장애인의 일상은 물론이고 돌봄과 간병에도 도움이 될 전망입니다. 하지만 경제적 어려움으로 또는 사회 구조적 문제로 이 같은 기술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이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교황청 문화평의회 위원과 주교회의 사회홍보위원장을 맡고 있는 마산교구장 이성효 주교는 AI 시대 사회적 약자는 기술에 접근할 수 없는 사람들에 그치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주교는 독일의 신학자인 로마노 과르디니 신부의 100년 전 발언을 인용하며 능력 중심 사회가 불러올 불평등 확대와 인간관계에서 배제될 이들이 진짜 약자라고 말했습니다. 기술이 중심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중심이 되기 위해서 다시금 우리 자신을 살펴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기술 문명이 인간을 형태 없는 존재로 만들 때 자연과 세계와 이웃과 우리가 단절되는 우리는 새로운 형태의 약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 주교는 그러면서 인간 중심 AI, 모두를 위한 AI를 강조했습니다. 인간이 중심이 되고 그다음에 우리가 AI를 개발해서 어떤 산업적 이익을 얻든지 그것은 보편적인 선이 되어야 한다. 일부 사람들에게만 유익한 선이 아니라 인류 전체를 위한 공동선이 되어야 한다. 정부도 AI 발전에 따른 디지털 불평등과 양극화 심화를 우려하며 사회적 약자 보호에 힘쓰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국민 누구도 소외되지 않고 뒤처지지 않도록 전 세대를 아우르는 AI 활용 역량 강화에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을 무서워서 두려워서 하지 않는 사회가 아니라 인공지능을 기회로 삼아 앞으로 나아가는 사회로 만들겠습니다. 서울신문 주최로 열린 서울 미래 컨퍼런스에는 최양희 전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을 비롯해 음원인식 애플리케이션 샤잠 공동 창업자인 디라지 무케르지, 오카다 데스야 일본 AI 로봇 협회장, 리니빙 전 대만 과학기술부 차관 등 국내외 AI 전문가들이 대거 참석했습니다. 이성효 주교는 AI 시대의 인류가 나아갈 방향을 모색하고 사회적 합의를 논의하는 장에 함께한 것에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많은 분들을 만나 뵙게 돼서 고마웠고 저 또한 오늘 크게 배우는 자리가 됐고 앞으로도 마산교구뿐만 아니라 우리 한국 교회를 위해서 우리의 미래를 잘 준비할 수 있도록 더 노력을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각오가 좀 생기네요. CPBC 김혜영입니다. 천주교 사제이자 SNS 인플루언서로 활동하는 신부들이 있습니다. 젊은 세대의 언어로 복음을 전하며 교회 내 새로운 소통 방식을 만들어가고 있는데요. 송창환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수단을 입고 휴대전화 앞으로 달려와 영상을 찍고 너희 그거 알아? 내 성당 가야 돼. 카메라 앞에서 대중가요를 부르고 춤을 춥니다. 요즘 신부들이 SNS로 신자들과 소통하는 방식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좋은 보물들을 세상 사람들이 볼 수 있게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으로 시작을 했고요. 그런 모습을 통해서 잠깐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잠깐이라도 그 미소 지었으면 좋겠고 그거만큼 바랄 것이 없는 것 같아요. SNS 속 신부들의 모습은 낯설면서도 친근하게 다가옵니다. 젊은 세대와 비신자들은 신부들의 모습에서 천주교를 한층 더 가깝게 느낍니다. 성당에 대해서 궁금했는데 이 영상을 보고 성당에 한번 가봤어요. 댓글들이 달리는 걸 보면서 이런 영상들이 비신자인 분들한테 호기심을 자극하는 데 도움이 되는구나. SNS를 통한 소통이 신부들의 본래 소임은 아닙니다. 하지만 누군가에게 전하는 따뜻한 위로가 신부들에게는 또 하나의 사명이 됩니다. 위로를 받고 그런 사람들이 계속 스쳐 지나가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라도 좀 피곤하고 힘들어도 내 잠을 줄여서라도 좀 해야겠다. SNS는 교회 내 소통 방식을 넓히고 있습니다. 젊은 세대의 눈높이에서 신앙을 전하고 일상의 언어로 천주교를 친근하게 바꿔갑니다. 저는 이 SNS를 통해서 미디어 선교사가 되어서 하느님의 매력을 전 세계에 자랑하고 싶습니다. 제가 청소년기에 느꼈던 것은 교회는 참 재미있는 곳이었거든요. 제가 받았던 어렸을 때 그런 추억들을 다시 되살리고 싶은 마음이 목적인 것 같아요. 천주교를 유쾌하고 대중적으로 SNS에 담아낸 요즘 신부들. 세상과 종교를 잇는 또 하나의 다리가 되고 있습니다. CPBC 송창환입니다. 가톨릭 신자들의 신앙생활을 돕는 다양한 상품이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디자인만 내세우는 게 아닌 가톨릭의 전통과 전례에 대한 지식까지 담고 있습니다. 전은지 기자가 소개합니다. 성작과 성반, 성합은 물론 제병까지 실제처럼 재현된 가톨릭 제구 모형입니다. 신앙생활의 기본이자 핵심인 미사. 하지만 모든 신자가 제구를 익숙하게 느끼는 건 아닙니다. 이에 인천교구 청소년 사목국은 전례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제구 모형을 제작했습니다. 제구 모형은 주일학교에선 교리 교육에, 가정에선 미사의 의미를 되새기는 데 활용됩니다. 독서하거나 해설을 봉사하는 친구들은 제구를 접하기가 또 어려우니까 굉장히 신선해했습니다. 친구들이 집에도 있고 하니까 이것이 무엇이고 이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명칭을 또 잘 외우고 보다 더 이것의 제구들을 더 가까이 또 친숙하게 대하는 그런 모습들을 또 변화를 많이 봤습니다. 제구 모형이 입소문을 타면서 전국 교구에서 주문이 이어졌고 최근 재발매가 이뤄졌습니다. 최재규 신부는 가톨릭의 정체성을 담은 상품들은 올바른 전례 지식을 전하고 신자들의 신앙생활에도 도움이 된다고 말합니다. 우리나라의 지금 교리 교육이 이 전례와 동떨어져 있게 진행이 돼 왔던 것에서부터 고민이 시작되었고요. 저희는 그래서 저희 교구는 이것을 미사 중심 교리 교육이라고 합니다. 가톨릭 교회 안에는 또 전통이 또 많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이 교리를 중심으로 한 이런 굿즈들이 많이 개발이 된다면 더 많은 유소년, 청소년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또 성인 신자분들한테까지도 또 좋은 영향력을 미칠 수 있지 않을까 또 생각해 봅니다. 한글로 쓰인 최초의 성경 번역본 성경직해를 본떠 만든 매일미사 커버도 있습니다. 성경직해가 한국교회 초기 신앙 전승의 출발점인 만큼 원본의 형태를 그대로 재현해 의미를 더했습니다. 처음에 가톨릭이 이제 들어오게 된 게 책 한 권으로 들어온 거잖아요. 이 책 한 권과 매일미사는 같은 말씀을 담고 있으니 이거를 연결시켜서 한번 디자인을 해보는 게 어떨까 해서 거의 복각식으로 해서 디자인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1933년 창간에 청년들을 신앙으로 이끈 월간지 가톨릭 청년의 표지도 커버로 복원됐습니다. 매일 가톨릭이라는 이름으로 디자인해 신자들이 지니는 매일 미사에 새로움을 더했습니다. 제가 교리 공부를 하면서 배운 게 제일 첫 번째가 저는 성경이라고 배웠거든요. 일상생활에서 제 굿즈를 이제 뭐라 그럴까요? 접하면서 조금 더 이 역사나 이런 말씀에 대해 좀 더 알아가는 계기를 만들어가는 게 저는
그게 좀 의도랄까요? 보기 좋은 것을 넘어 가톨릭의 전통과 정체성을 담은 상품들이 신자들의 신앙생활의 길잡이가 되고 있습니다. CPBC 전은지입니다. 이번 주일은 한국천주교회가 1968년부터 지내고 있는 평신도 주일입니다. 평신도는 가정에서부터 일터와 교회에 이르기까지 교회를 바치는 기둥 가운데 하나라고 볼 수 있는데요. 요가를 통해 발달장애인의 자활을 돕고 선교에도 나서는 평신도를 이힘 기자가 만났습니다. 서울 서초구의 한 종합사회복지관에서 발달장애인들의 요가 테라피가 한창입니다. 밀고 후 당기고 밀고 당기고. 요가 강사는 몸과 마음 연구소 소장 최아룡 도나타 씨. 요가 테라피와 커뮤니케이션 전문가인 최 소장은 2010년부터 16년째 요가를 통해 발달장애인들의 자활을 돕고 있습니다. 자, 숨 내쉬고. 자, 고요하네. 그죠? 최 소장이 발달장애인들에게 특별히 강조하는 것은 호흡입니다. 말이 느리고 표현 방식에 차이가 있어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는 발달장애인들은 직장에서 일반인보다 더 큰 스트레스를 받기 때문입니다. 요가 교실은 발달장애인들의 호흡을 가다듬고 스트레스를 줄이며 자신을 아끼고 존중하도록 이끄는 시간입니다. 최 소장이 요가에 관심을 둔 건 30년 전 겪은 시련 때문이었습니다. 이제 대학원 시험을 준비를 하는데 좀 맨날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같이 공부했던 후배들은 합격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도 같이 공부한 후배는 되고 저는 안 되고. 그래서 아니 왜 이렇게 힘들지? 그러면서 또 아버지도 쓰러지셨고. 몸과 마음이 지쳐 병까지 얻었던 최 소장은 요가를 통해 건강과 삶의 활력을 되찾았습니다. 대학원 시험을 준비하며 오랜 냉담을 풀고 요가로 건강을 회복하게 된 겁니다. 현재 최 소장은 성인 발달장애인 50여 명을 대상으로 요가 교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발달장애인에겐 평생 지속적인 운동과 재활이 필요한데 미성년 발달장애인에 비해 성인 발달장애인에 대한 지원이 부족한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최 소장은 오히려 발달장애인들과 함께하며 자신도 치유받는다고 말합니다. 제가 많이 치유받는 시간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을 틀에 갇히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저 또한 틀을 깨는 작업들을 해야 되고 그리고 보셔서 아시지만은 수업하면서 계속 제가 많이 웃고 제가 많이 행복해지는 시간이거든요. 최 소장은 요가 교실을 통해 선교에도 나서고 있습니다. 예전에 시골 성당에 있을 때 저희 신부님께서 말씀하신 게 선교를 하기 위해서 포교를 하기 위해서 성당 가자라고 얘기하지 말아라. 당신의 행동으로 보여줘라. 그러니까 살면서 이웃 사람이 저 사람이 참 잘 살고 있다. 그러면 저 사람이 가는데 나도 따라가 보자. 이런 마음이 일어나야 되는 거 아니겠느냐. 최 소장은 교회가 발달장애인들에게 더욱 관심을 갖고 지원해 주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발달장애인들과 함께하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꿈이 있다면 이제 지금 목표는 이제 우리 청년들이 발달장애인 청년들이 할 수 있는 것들이 많다는 걸 제가 알게 됐기 때문에 조금은 이 능력들을 키울 수 있는 그런 아카데미 같은 걸 만들고 싶어요. CPBC 이힘입니다. 주머니 사정이 어려운 청년들에게 따뜻한 밥 한 끼를 내주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서울 신사동 가로수길에 있는 한 편의점인데요. 청년들을 위한 점주의 따뜻한 마음이 청년들에게 온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김정아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늦은 오후 편의점에 밥 짓는 냄새가 퍼집니다. 분주이사를 싣는 시유 가로수길점 이시원 점주. 손님들에게 언제나 따뜻한 밥을 대접하기 위해 하루 3번 밥솥에 쌀을 안칩니다. 저녁 시간 손님들이 몰리기 전 이 씨는 청소와 밑반찬 채우기로 쉴 틈이 없습니다. 김치와 깍두기, 김과 고추참치까지 작은 식당을 방불케 합니다. 라면에 넣을 콩나물과 계란, 각종 양념도 준비돼 있습니다. 손님들이 편의점에 들어서자
이 씨는 라면 끓이는 법을 알려주고 익숙하게 반찬을 내줍니다. 이 씨가 간장 계란밥을 만들어 한 청년에게 건네자 청년의 얼굴이 웃음으로 번집니다. 이쪽에 식당이 많이 없기도 하고 좀 비싸요. 그 이모가 뭐 반찬을 챙겨주시니까 그때부터 계속 오게 됐어요. 집에서도 집밥을 못 먹는데 해외여행 와갖고 집밥을 먹으니까 많이 따뜻하고 감사하죠. 이 씨의 나눔은 청년들에 대한 끼니 걱정에서 시작됐습니다. 미용실이든 요게 뭐 카페든 쉬는 공간이 없어요. 잘. 그럼 식당에서 밥 먹는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리고 또 올라면 이중을 돈을 들잖아요. 그래서 이중을 돈 들지만 아예 여기서 밥을 해 먹어라. 청년들에게 이 씨의 마음이 전해졌을까? 편의점 한쪽 벽면이 감사 메시지로 가득 찼습니다. 사장님께서 이게 좀 아이들한테 이거 주면 좀 이렇게 희망을 준다 그러나? 따뜻한 마음이 전달되는 것 같다고 해서 사장님 많이 적으시는데 어느 날부터 보니까 사람들도 이렇게 적어서 붙이더라고요. 단골 손님들에게 편의점은 동네 사랑방입니다. 언니 조금 이따 가요? 커피 마시고 가요? 나요 조금 이따. 저희가 지금 일주일에 한 번씩 오거든요. 올 때마다 그냥 안 보내요. 늘 뭘 먹고 가라 그러고 뭘 하라 그러고 너무 감사하고 친절해서 여기 사랑방이 됐어요, 저희가. 인근 주민들도 안부 인사차 편의점을 들립니다. 이 씨에게 이들은 또 다른 가족입니다. 한 외국인 손님 덕에 입소문이 나면서 편의점에는 외국인들의 발길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낯선 땅에서 살아가는 외국인들에게 따뜻한 밥 한 끼를 내어주는 이 씨는 엄마와도 같습니다. 본국으로 돌아가는 외국인들은 항상 편의점에 들러 이 씨에게 고마움을 전합니다. 이 씨의 선행이 알려지자 편의점에는 각종 후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씨의 나눔이 만들어낸 선한 영향력의 순환고리인 겁니다. 솔직히 말해서 저가 장사 잘 되는 게 아니라서 좀 무리더라고요. 절실하니까. 그래서 저가 살면서 한 번도 내가 절실할 때 이랬으면 좋겠다 하면 이렇게 들어오더라고요. 어려운 이들에게 기꺼이 손을 내밀고자 하는 마음. 오늘도 이 씨의 편의점 창고엔 따뜻한 마음이 쌓여가고 있습니다. CPBC 김정화입니다. 50년 동안 소외된 이웃들에게 헌신적으로 의료와 돌봄을 펼쳐온 전진상 의원 복지관. 전진상 의원 복지관이 가톨릭대학교가 주는 12번째 이원길 인본주의상을 수상했습니다. 유송자 관장님 모시고 이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수상 받으신 것 우선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소감이 어떠십니까? 한마디로 기쁘죠. 네. 기쁘고 또 굉장히 영광스러운 상을 받았기 때문에 아주 감사드리는 마음입니다. 예. 나이 먹어서도 상을 받는다는 게 이렇게 기쁠 줄을 예전에는 미처 몰랐어요. 네. 아무튼 기쁜 상이고 행복한 상입니다. 네. 기쁨이 느껴지는데 그동안의 시간도 같이 생각하게 됩니다. 50년 동안 이 전진상 의원 복지관을 운영해 오시고 이끌어 오신 건데 우선 이곳을 모르시는 분도 계실 것 같으니까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소개를 먼저 해 주실까요? 저희가 그 50년 전부터 조금 열악한 지역에 들어가서 일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어려운,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힘들게 사시는 분들에게는 질병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 정서적으로 또 정신적으로 이렇게 여러 가지 어려움이 겹쳐서 오기 때문에 저희는 처음부터 사회복지하고 의료를 함께 통합해서 그 지역사회에 도움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일을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뭐 이렇게 우리가 도움을 드린다는 입장보다도 함께 들어가 살면서 그 지역 분들과 함께 어려움도 나누고 문제도 발견하고 해결법도 찾고 그래서 지금은 이제 조금 많이 확대돼서 전진상 복지관 의원 또 지역아동센터 또 호스피스 완화의료센터가 있어요. 그리고 약국은 이제 시작할 때부터도 그 기본적인 의료기관이었기 때문에 이제 약국도 함께 하고 있어서 5개 기관이 한 지붕 아래서
이렇게 통합적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하나하나 이 넓혀가는 과정이 50년 안에 녹아들어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 전과 지금을 비교했을 때도 차이가 있을 거고 또 기억에 남는 환자도 있을 듯하고요. 그러니까 뭐 사회가 변하고 또 경제 상황이 변하고 여러 가지가 변했기 때문에 전과 지금하고 이렇게 같은 저울에 놓고 비교할 수는 없죠. 예. 그럴 수는 없지만 지금도 여전히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분들이 계시다는 거는 그건 뭐 변하지 않았고요. 그리고 물론 절대 빈곤이라고 해서 뭐 끼니를 못 잇는 분들 그런 분들이 없을 것 같지만 사실은 아직도 계세요. 예. 그렇기 때문에 사회가 발전한 거에 비하면 물론 지금 영세한 분들도 전반적인 생활이 표준 생활은 좋아졌지만 여러 가지 거기에 반해서 상대적인 빈곤감이라든지 또 요즘은 이제 정신적인 심리적인 아픔 이런 것들은 많이 겪고 계시는 분들이죠. 예. 그래서 또 이 인간 생명의 이 존엄성을 지키기 위한 노력들이 필요하다. 그렇죠. 라는 생각이 들고. 그렇죠. 예. 저희들이 그곳에서 살고 있는 그 큰 이유는 우리가 모두 하느님의 자녀고 예. 모두는 하느님의 백성이고 그리고 인간의 존엄성을 다 누리고 살아야 되는데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이 50년 동안 이끌어오신 원동력도 혼자가 아니라 함께였다라는 그렇죠.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예. 물론 그런 일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이 이제 기본적인 바탕이지만은 예. 함께 일할 수 있던 단체 회원들이 큰 힘이 됐고 예. 더불어서 이 일을 현장에서 일하고 싶지만 할 수 없는 분들이 봉사생활을 한다든지 후원을 해주신다든지 물론 이제 물질적으로 정신적으로 기도의 후원 이런 것들이 함께 있기 때문에 오늘까지 살 수 있었던 거죠. 예. 그분들을 위해 감사, 기도도 하실 거고 미사도 하실 거고요. 네, 예. 이 자리를 빌어서 50년 동안 정말 매일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봉사자 중에는 48년을 나오신 의사 선생님도 계시고 뭐 30년 넘어오시는 분, 또 직원 중에 35년을 또 일하고 계신 직원도 계세요. 예. 그러니까 우리 회원은 물론이지만 이런 직원과 봉사자, 후원자, 또 은인들 주변에서 이런 분들이 마음 함께 해주시고 또 기도해 주셨기 때문에 50년 생활이 가능했다고 봅니다. 예, 그래요. 이 전진상 의원 복지관이 노력하는 소외된 사람들은 여전히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들을 기억했으면 하는 당부 말씀과 함께 또 우리가 어떻게 하면 더 관심을 가질 수 있을지 어떤 관심이 필요한지로 이제 마무리해 주시죠. 그래서 이 관심이 사실 처음 저희가 일할 때는 그 뭐 마태복음 25장 어려운 미소 환자에게 한 일이야 예수님께 한 일이다 이런 예. 마음이었는데 요즘은 조금 바뀌었어요. 요즘은 그 루카복음 10장에 나오는 사마리아 착한 사마리아인처럼 거기에 사시는 분들은 다 어떻게 보면 강도당한 사람들이에요. 일종의. 그러니까 상처 입고 피 흘리고 그 이유가 뭐 제도적인 문제든 가정의 문제든 뭐 어떤 경제적인 문제든 간에 그분들은 다 상처 입은 분들이기 때문에 그냥 뭐 물질적인 도움으로 이렇게 살려준다 이런 마음이 아니고 그분들의 아픔을 통합적으로 좀 치료해 줄 수 있는 그런 마음들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예. 한 사람의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서는 이게 육체적으로 아픈 것 육체적인 치유뿐만 아니고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또 사회에 환경적으로, 그다음에 이제 심리적으로, 정서적으로 이게 통합적으로 도움을 주어야 그분이 한 존엄한 인간으로 이렇게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예. 이런 도움을 계속 드릴 수 있는 이런 후원이라든지 봉사라든지 그런 데 마음을 써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요즘 봉사자도 많이 줄고 또 후원자도 많이 감소됐고 또 저희 단체에도 보면 이렇게 젊은 분들이
우리들의 그 뒤를 이어갈 후임자들이 사실 많지 않아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런 면으로 좀 많이 마음을 써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예. 평신도 주의를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좀 더 관심 가져야 할 곳과 그리고 함께 살아가야 한다는 것까지 기억하면서 전진상 의원 복지관의 유송자 관장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주는 58번째 맞는 평신도 주일인데요. 평신도로서 이번 주일 어떤 마음으로 준비하고 계신가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지닌 사명과 역할을 되새기고 자신의 자리에서 복음의 삶을 살아가도록 격려하고 기도하는 날인 평신도 주일. 평신도 주일에 어떤 의미가 있고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오늘 함께하는 교회에서 알아봅니다. 먼저 평신도란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선택된 백성으로 성직자를 제외한 모든 신자를 말하는데요. 교회 안에서 절대 다수를 이루는 평신도들이지만 과거의 평신도는 듣고 따르는 교회라고 해서 수동적인 성격이었습니다. 그런데 제2차 바티칸 공의회를 기점으로 평신도 성격 정의에 변화가 생기죠. 공의회는 평신도가 성직자의 이익을 위해 존재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성직자가 신의 백성인 평신도의 구원을 위해 존재한다는 정신에 따라 평신도를 통해서 교회가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강조했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천주교회는 1968년 대림 제1주일을 평신도 사도직의 날로 제정했고요. 현재는 연중 제32주일을 평신도 주일로 지내고 있습니다. 하느님은 우리를 교회 안으로 부르시지만 동시에 교회 밖으로 파견하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평신도의 역할은 사제의 일을 돕는 역할 이상인 셈입니다. 성 요한 바오로 2세 교황의 평신도 그리스도인이라는 문헌을 보면 평신도의 사명이 단순히 성직자를 보조하는 게 아님을 강조하는데요. 그리고 평신도만의 고유한 세속성을 깊이 설명합니다. 이 세속성, 즉 평신도는 세상 안에서 하느님의 부르심을 받고 세상 일들을 하느님 뜻에 따라 질서를 세우며 그 자리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하는 사명을 지닌 존재인 거죠. 가정, 일, 우정, 공부, 사회생활 등 모든 평범한 활동 안에서 하느님을 만나고 그 안에서 성화를 이루는 것. 단지 성당 봉사나 활동에 머물지 않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현장에서 이어져야 한다는 게 평신도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한국 가톨릭을 말할 때 평신도는 빼놓을 수 없죠. 한국은 세계 가톨릭 역사 안에서 흔치 않게 평신도를 중심으로 천주교 신앙이 뿌리를 내린 곳인데요. 선교사들이 복음을 전하며 교회가 탄생하는 보통의 경우와는 달리 한국 천주교회는 평신도 스스로 복음의 진리를 찾아 이룩한 교회입니다. 독학으로 천주교를 익힌 이벽, 제발로 청나라에 가서 예수의 신부의 세례를 받은 이승훈, 천진함에서 천주교 교리 토론을 벌였던 권일신 등 초기 교회를 세우는 데 힘을 보탠 평신도들. 즉 평신도가 있었기에 한국 천주교회가 있었던 거죠. 평신도 주일, 각 본당에서는 평신도가 미사 강론 때나 또는 다른 적절한 시간에 평신도 사도직을 주제로 담화를 하도록 배려하고요. 또 이날 특별 헌금은 평신도 사도직 활성화를 위해 사용됩니다. 또 다음 주인 11월 15일 토요일 오전 10시에는 명동성당에서 봉헌되는 특별한 미사도 있는데요. 신앙의 선조 기림미사, 기억하다, 빛과 소금이 된 이들. 이 미사는 천주교 서울대교구가 한국 근현대사에서 신앙과 사랑, 헌신으로 사회에 큰 영향을 끼친 신앙인들을 기리기 위해 마련한 미사입니다. 이번 미사는 특별히 한국 천주교 평신도 사도직협의회 제9대에서 10대 회장을 지낸 이관진 베드로를 기리는 미사로 봉헌되니까요. 평신도 주일을 맞아 이번 미사 함께 하셔도 좋겠습니다. 하느님의 말씀에 따라 살고 예수님을 닮아 살고자 한다면 이보다 더 큰 복음 선포는 없을 것입니다. 평신도는 온 세상에 복음을 선포하는 살아있는 도구이자 증인입니다. 내가 하는 모든 일 위에 그리스도가 드러나게 사는 것,
본받을 수 있는 이웃집 성인이 되는 길 아닐까요? 평신도로서 자부심을 갖는 평신도 주일 보내시면 좋겠습니다. 함께하는 교회였습니다. 현재 22대 국회의원의 대부분이 서울과 강남에 집중해서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지난 4일 경기정의 실천 시민연합이 발표에 따르면 국회의원의 부동산 재산 평균은 19억 정도로 우리나라 국민 평균보다 4배나 많았습니다. 특히 국회의원이 소유한 부동산 절반은 서울에 있었으며 특히 강남 4구에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또한 경칠련의 분석 결과 서울 지역에 보유한 부동산은 전세를 주고 자신은 다른 곳에서 전세로 사는 의원도 있었습니다. 일명 갭 투자인 것입니다. 이들이 소유한 부동산의 가격은 모두 수십억씩 올랐습니다. 경칠련에 따르면 한 야당 의원이 소유한 강남 아파트는 지난 10년 동안 60억이 넘게 올랐습니다. 국회의원뿐만 아닙니다. 이재명 정부의 고위 공무원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전세 끼고 아파트를 구입하는 일명 갭 투자를 한 이상경 전 국토교통부 1차관의 모습이 대표적입니다. 부동산 정책을 총괄하는 고위 공무원이 부동산 급등을 잡겠다고 갭 투자를 금지해 놓고선 정작 본인은 정책 발표 전에 발빠르게 33억 아파트를 전세 끼고 구입하고 큰 시세 차익을 얻은 것입니다. 그러고선 한 유튜브에 출연해 시장이 안정되면 그때 집을 사라고 했으니 기가 찰 노릇입니다. 이전 차관의 이런 모습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조차 국민 염장 지르는 소리라고 할 정도였습니다. 결국 이 차관은 직에서 사퇴했습니다. 복귀한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발언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방송에 출연한 복 의원은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설명하면서 15억 정도면 서민들이 사는 아파트라고 해서 논란이 일었습니다. 후에 복 의원은 자신의 말에 유감을 표했지만 15억 아파트가 서민 아파트면 15억도 안 되는 집에 살거나 무주택자들은 불가촉 천민이라는 말이 나돌 정도로 시민들은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아파트 가격에 힘들어하는 이들의 마음을 모르고 고가 아파트에 사는 이들의 세계에 빠져서 나온 발언은 아닌지 걱정입니다. 경칠련의 분석 결과를 보면 부동산, 특히 서울 강남 아파트 앞에서는 여야 모두 일심동체였습니다. 국회의원을 비롯한 고위 공직자들이 이렇게 아파트를 비롯한 부동산으로 돈을 버는데 이들이 부동산 정책을 설계하고 감독하는 것이 모순입니다.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것입니다. 자신의 이익에 반하는 정책을 낼 일이 없다는 말입니다. 직을 포기하고서라도 집값을 지키려고 할 것입니다. 그래서 부동산 백지 신탁 등 고위 공직자의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한 정책들이 필요합니다. 본인의 1주택 외에는 매매를 금지하는 등 실질적인 노력이 있어야 합니다. 무엇보다 공직자는 봉사직이라는 마음을 새기며 고위 공직자 스스로가 부동산 투기를 멀리해야 합니다. 우리가 가져야 할 보물은 이 땅에서가 아니라 하느님 앞에서라는 복음의 소리를 공직자의 양심에 떠올려야 합니다. 오늘 사제의 눈 제목은 아파트 내로남불입니다. 아파트 시세가 아니라 시민들을 위한 봉사에 전념하는 우리의 공직자이길 바라며 오늘도 평화를 빕니다. 성당에 가자고 말하기보다 당신의 행동으로 보이십시오. 천주교회 안에서 잘 사는 이웃을 보면 자연스럽게 다른 사람도 관심을 가질 겁니다. 몸과 마음 연구소 최아룡 도나타 소장의 인터뷰로 들으신 말입니다. 가톨릭교회의 역사 안에서 공동체 전체가 지향해야 할 방향을 알려주는데요. 평신도를 포함한 모든 구성원이 함께 경청하며 의사결정을 이루는 전통인 시노달리타스. 평신도 주의를 보내며 시노드 정신에 걸맞게 적극적으로 교회에 맡겨진 사명을 수행하며 서로에게 귀를 기울이는 시간을 만드시길 바랍니다. CPBC 뉴스 플러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